특별 대담의 제목은 대통령실을 가다였습니다. 94분 방송 분량에서 대통령실 소개에 20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2년째 건너뛴 기자회견을 대신해 마주 앉은 대담 진행자는 조그마한 백에 대해 묻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 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떻게 접근했는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의아한 점은 이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작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김 여사가 왜 받았는지, 받은 뒤에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여당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뿐 야당에서 수사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사안은 더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핵심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갈등 사태가 있었지만 직접 당사자를 앞에 두고도 정말 사퇴를 요구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정작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지난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KBS와 단독 대담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 이름은 어제 대담과는 다른 대통령에게 묻는다였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대통령의 표정이 편치 않았지만 국민을 대표한 자리에서 질문에 성역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담이 사전 원고도 리허설도 없었다며 진솔한 입장이 잘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는 정책은 관심 없고 명품백만 관심이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함을 해소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담이 끝났지만 국민들에게는 도돌이표로 돌아온 똑같은 질문만 남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관련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계속되는 갈등은 국력 낭비처럼 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걸 묻지 않고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만 듣게 된 대담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실과 KBS가 함께 받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어제 KBS를 통해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특별 대담 프로그램과 관련해 공영방송 KBS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라는 KBS 내부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이 박장범 앵커를 환대하며 시작된 100분 대담은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위한 한편의 쇼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KBS 본부는 윤 대통령은 시작부터 9시 뉴스 시청률이 높다며 축하했는데 놀리는 거냐며 KBS 9시 뉴스 시청률은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후 처참하게 급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대담은 공영방송 KBS가 국영방송, 땡윤방송으로 전락하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변명만을 담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질문조차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애써 축소했고 가방 반환 계획이나 사과 및 조사 여부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며 부부싸움 안 했냐는 질문은 KBS 앵커의 수준과 자질을 목도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홍보와 변명으로 점철된 대담을 보며 국민들이 KBS를 뭐라 생각했겠냐며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던 독립과 공정성이냐, 낙하산 박민과 그 수하들은 공영방송을 더럽히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KBS 사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이 시청률 8.7%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인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채널 동시간대에 1위를 차지했다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이래 대통령실이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사전에 녹화해 방송된 KBS와 대통령의 신년 대담.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해 특정 방송사와 진행된 이번 대담에서 KBS 측의 질문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대담에 응해주시고 이렇게 또 앞에까지 나와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네네. 이번에 또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많이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최대 현안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파우치, 조그만 백, 놓고 갔다 같은 표현을 쓰거나 나아가 가방을 받은 뒤 어떻게 처리했고 사과 계획이 있는지, 야당의 뇌물죄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민감한 부분을 묻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선 아예 질문조차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내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작년 하반기 큰 논란이 됐던 홍범도 흉상 철거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질문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벌어졌던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유죄 판결이나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수사했던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한 질문도 전혀 없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른바 약속 사면 의혹에 관한 질문이나 지난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문제 관련 질문 역시 없었습니다. 이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은 통상 여러 언론사와의 생방송 기자회견 등에서 나올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 이후 18개월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 스태핑 이후로 아예 공개 질문을 받지 않은 지는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도 가끔씩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윤 대통령이 종이 한 장 없이 녹화에 들어갔다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지켜보던 참모들이 당황했는데 윤 대통령은 차분하게 답했다.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는 평가 등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